제가 어, 그냥 바로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곽은수 소장님께서 궁금하다는 것도 올려놓으신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블로그에도 올려주시고 뭐 회원들 추천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앱에 대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앱에 대한 것들이 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나요? 오늘 세미나는 주로 마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글은 어떻게 쓰면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하셨던 것, 우리 광은수 소장님 같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그에 대해서 따로따로 답변을 다들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인 뉴스의 우리 기사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항상 이게 헤더 부분이죠. 지금 우리 로고가 있고 위에 이 메뉴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커뮤니티, 동영상 뉴스, 포스터 뉴스 되어 있는 이 윗부분까지가 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들이 본문이고 본문 아래 이제 푸터는 주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인 홈에서 항상 이 저널인 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를 누르거나 여기 상등병이라고 하는 더보기 이 버튼을 눌러서 가거나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홈으로 가면 메인 부분들이 이렇게 현재 주요 뉴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진이 스크롤이 되고 오른쪽에는 기사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 뉴스, 그다음에 주요 오늘 올라온 이 뉴스들에 대한 사진과 기사에 대한 요약본,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뉴스에서 최신 가장 많이 본 뉴스라든지 최근에 올라온 뉴스라든지 또는 섹션별로 그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세상 사는 이야기 등등 되어 있는 이 섹션은 커뮤니티 섹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섹션에서 핸드폰 앱에서는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이 세상 사는 이야기라든지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꺽쇠가 있습니다. 그 꺽쇠가 있는데 그 꺽쇠를 클릭을 하면 글쓰기가 나오죠. 그런데 PC에서는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면 글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글쓰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글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죠.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면은 일단 로그아웃 할 거냐, 정보 수정할 거냐, 마이 페이지 내용을 볼 거냐, 지면을 볼 거냐, 전체 기사를 볼 거냐 이런 데 메뉴가 나오고요. 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들이 뭐 기사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오늘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원래 저희 저널인 뉴스는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 활동이 없으면 자동 로그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서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넣어놨고요.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오늘 아까 이제 곽은수님이 궁금해했던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헤더가 있고 마이 페이지에 가다 보면 로그인에 대한 정보가 있죠. 로그인에 대한 정보, 나의 아이디, 그다음에 닉네임, 그다음에 가입 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가 쭉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포인트에 보면 활동 내역 포인트, 공유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 그다음에 오늘 포인트, 오늘 공유 포인트, 공유 회원 수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나의 회원 정보가 있고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수정한다든지 전화번호를 수정한다든지 뭐 나의 닉네임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사를 등록하거나 기사를 관리하거나 스크랩을 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기사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여러분들은 이 마이 페이지에 이것이 뜨지 않죠. 이것이 아니고 아직 기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어떤 페이지냐면 일단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로그아웃 하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제가 일반 회원제기로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회원이 지금 제가 없고 로그를 이걸 해야 되겠구나. 네. 네. 자, 일반 회원일 때, 기자가 아닐 때의 마이 페이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었 텐데요. 자, 보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활동한 내역,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 페이지에 보면, 나의 회원 정보,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거, 기자 회원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기사 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자 회원을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기자는 신청하셨겠습니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자 회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적 또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잠깐만요.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 추천인 코드가 아니네. 그다음에 채팅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답을 좀 해드리겠고요. 기자 회원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자 회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기자 회원을 신청해 가지고 기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커뮤니티에서 그 기사를 써서 그 기사가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 기자로 저희들이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기자 회원으로서의 마이페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고요. 먼저 이 포인트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먼저 활동 내역 해가지고 숫자와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기사를 읽어야 될 개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는 뭐냐면 하루에 20개를 기사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가 달성이 되고요. 100%에 대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20개를 누르면 내 포인트가
10포인트가 쌓이죠. 이제 100%가 되면은 200포인트가 쌓입니다. 나의 오늘 포인트가요. 그 포인트 쌓이는데 그 포인트는 나의 활동 내역에서 여기 보시면 오늘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로 계속 누적돼서 올라갑니다. 이 활동 내역에 대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의 점수가 포인트가 올라가고요. 이 포인트의 누적이 오늘 포인트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누적된 포인트가 이 포인트 내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회원은 10포인트죠. 10포인트는 하나를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사 하나만 지금 읽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10포인트가 올라갔고 그래서 포인트가 지금 현재 10포인트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하나를 읽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포인트 있죠. 이 공유 포인트는 내가 회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한 회원, 그 다음에 또 내가 추천한 회원이 또 추천한 회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15단계까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15단계까지 내려가는 그 회원들이 읽은 포인트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나한테 올라오는데 그것이 오늘의 공유 포인트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늘 공유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추천한 회원이 기사를 읽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추천한 회원에서 또 다른 회원이 추천한 또 회원이 또 기사를 읽으면 그 포인트들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공유 포인트는 또 별도로 계속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포인트는 이 포인트 내역과 공유 포인트의 이 두 가지가 합단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내 기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 기사 포인트는 내가 쓴 글,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렇게 쓴 글을 남들이 보면 그것은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글을 써가지고 SNS 블로그에 그 링크를 옮겨놨잖아요. 그럼 그 링크를 보고 들어와서 글을 읽어주면 그 읽어주는 것도 자연적으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그 내 기사 포인트로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공유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가 이 세 개가 합산되는 것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내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회원 수가 궁금하셨죠? 근데 공유 회원 수는 PC에서 공유 회원 수를 지금 보면 이 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쇼핑몰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 지금 저희들이 아직 오픈을 지금 아직 안 해놨어요. 다음 달 7월 중순 이후에 아마 오픈이 되긴 될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그 상품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오픈을 못 해놨고요. 오픈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내가 추천한 회원, 내가 바이오를 다이렉트 추천한 회원, 그 다이렉트 추천한 회원이 또 추천한 회원들 말고 내가 다이렉트로 추천한 회원들에 대한 리스트도 쭉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이 그 추천 회원 수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게 이 공유 회원 수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음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파랗게. 그걸 딱 누르면 내가 추천할 회원들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추천인 코드는 아이디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개님이 추천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디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어떤 것을 좀 보여드릴까요? 오늘 저에게 추천을 하셨던 분이 있었죠. 어,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강경화 강사님이라고 나한테 추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 이렇게 카, 카 02486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아이디죠.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은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면 내가 회원을 아이디를 제 전화번호로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추천인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에 궁금하신 것이 이제 없으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글 쓰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글 쓰는 걸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저널인 뉴스에서 글을 쓰는데 지금 제가 아까 기자 회원이 아닌 아이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홈으로 들어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서 내가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바로 홈 화면에서 커뮤니티를 눌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PC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커뮤니티를 가면 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카테고리가 뭐 세상 사는 이야기, 그다음에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카테고리 자체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글 쓰는 내용 자체도 제한은 없습니다. 남의 글을 가져와서 올려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을 쓰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내가 그럼 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여기서는 더보기라는 것을 눌러서 쭉 나와 있는 메뉴들을 쭉 보면은 그 밑에 이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글쓰기를 눌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 내가 그 핸드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하는 것은 내 카테고리가 어, 아,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이면서 카테고리 끝에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가 표시되는데 그 꺽쇠를 클릭을 하면 바로 글쓰기라는 그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를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죠. 제목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메뉴가. 그래서 이 글쓰기 창은 거의 모든 기사 쓰는 사이트는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사 쓰는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는 해요. 그 기사는. 그래서 따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의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만 글만 잘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이 글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PC에서 글을 쓸 때는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글을 쓰실 때는 이 사진이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 사이트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버그가 좀 생겨 가지고요.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글만 올릴 수 있다. 그 대신 사진을 올리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진코리아.kr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올려놓은 글에서 수정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다시 올려놓고 저장을 하시면 사진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 글쓰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어떻게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카카오톡에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어떤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행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와서 이 본문 내용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제목에다 갖다 붙이고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이미 이걸 끝났습니다. 기본 글쓰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가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사진을 넣고 싶으면 내가 사진을 넣고 싶은 그 위치에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여기 위에 아이콘 쭉 보시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그림이 아니고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걸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사진 넣기 창이 나옵니다. 사진 넣기 창에서 사진 추가 또는 사진을 점선 안으로 가서 끌어와도 됩니다. 사진 추가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하나를 이렇게 이걸 가져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올라갔죠? 여러 개 사진을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조금 전에 커서에 위치했던 곳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사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들어갔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뭔가 이제 말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사진을 설명하는 창이 나옵니다. 아래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미지 설명. 여기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PM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출처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또 특히 기사에는 이 사진이 누가 촬영했다, 어디서 가져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은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등록합니다. 등록했더니 이렇게 소상공인 주요 회장단 정책 만찬회의라고 하는 것이 방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혹시 내가 스마트폰에서 글을 넣었어요. 글을 넣어서 그거를 PC에도 와가지고 내가 보고 사진을 좀 더 넣고 싶어. 사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또 사진을 바꿨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또는 글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이걸 클릭을 해서 엽니다. 클릭해서 열고, 그럼 다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리죠. 다시 처음 글쓰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더 넣거나 내용을 좀 더 넣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럼 사진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이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해서 확인.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들어갔고, 뭐 내가 딱 굳이 뭐 사진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놔두면 되겠다. 이러면은 바로 여기서 수정 클릭을 딱 누르면 저장이 됐고요. 저장이 되는 것을 다시 보면 조금 전에 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사진 하나만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사진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글 쓰는 것이 뭐 블로그 쓰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죠? 블로그는 뭐 내용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글을 쓸 때, 음, 추천인 코드는 그렇죠. 아이디입니다. 추천인 코드는 아이디를 넣으면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 내가 추천인 코드를 안 보냈을 때 상대방이 추천인 코드를 넣는 것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내 깜빡해 저걸 이야기하라고 이제 잊어먹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있는 글만, 내가 쓴 글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사는요, 한번 등록을 해 가지고 메인에 등록이 돼 버리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에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할 수가 있는데 메인에 등록이 돼 버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직은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이제 시험으로 운용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직은 충분히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의 역량이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안 돼서 아직은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잘못된 것을 좀 수정을 해달라, 좀 바꿔달라, 사진을 좀 바꿔달라 이런 것은 제가 따로 들어가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 이러한 것들이 없애는 언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저희들도 바꿀 수 없는 NFT로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만간 저희가 그 시기가 8월이 될지 10월 정도가 될지 그건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바꿔달라고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수정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사의 경우 얘기를 쓰는 거고요. 이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도 커뮤니티에는 그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은 내가 뭐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엉뚱하게 땡뚱맞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머의 창에서 추억의 돌 시리즈 해가지고 아까
강경화 강사님이 올리시는 그릴 거예요, 아마 이게요. 초격을. 그래서 이거 쭉 여기 보면 아마 이제 강경화 강사님의 나의 기사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로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포인트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똑같은 기사를 내용을 글의 내용을 보거나 기사의 내용을 보거나 할 때 맨 처음에 봤던 한 번만 그 포인트가 쌓이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읽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가 안 쌓인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긴 것은 전체를 쭉 읽어보려고 그러면 아마 15초는 금방 가겠죠. 15초는 되겠죠. 그런데 어떤 글은 굉장히 짧아가지고 내가 그냥 15초가 안 됐는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기사가 듣든지 간에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15초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알고리즘이 기사를 읽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말씀을 좀 제가 안 드렸네. 빠뜨려 먹었는데 활동 내역에서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약간 5%가 돼 있었던 것을 두 개를 더 봤더니 지금 15%가 됐거든요. 하나당 이제 5%인데 20개의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20개의 글을 다 읽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오늘 깜빡했거나 시간이 없어서 20개를 다 못 읽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15포인트까지만 읽고 활동을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활동한 여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어느 포인트에 15포인트는 그대로 올라가고 쌓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는 올라가는데 이 나중에 오늘 23시 59분 59초 해가지고 딱 날짜가 바뀌잖아요. 날짜가 딱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공유 포인트로 해서 올라온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내가 100%를 활동하지 못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15포인트이기 때문에 85%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85%에 해당하는 만큼의 포인트 수, 그것만큼만 차감이 됩니다. 공유 포인트에서. 그래서 내가 왜 공유 포인트가 갑자기 줄어졌지? 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다음은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사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굳이 아실 필요가 있겠냐 그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글 쓰는 것을 다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글 잘 쓰셨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글 쓰는 정도의 실력이다 보면 아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시면 거의 다 기자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턴 기자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기자가 되면 마이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나의 기사 관리, 기사 등록, 기사 관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마이 페이지를 가니까 좀 다른 게 있죠. 뭐냐면 기사 관리라는 것이 여기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기사 관리에서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규 등록이 아까 그 커뮤니티에서 글쓰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서 신규 등록을 딱 누르면 바로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와 좀 달라진 게 지금 보이죠? 먼저 뉴스 형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1차, 2차, 3차의 섹션이라는 것이 나오고
작성자에는 나의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는 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첨부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약 글이라고 하는 창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넣을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기타 작성 일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이걸 읽어보니 특별히 생소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실 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개 일반 뉴스, 포토 뉴스, 동영상 뉴스 이것만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일반 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글을 쓰고 거기에 사진을 참고 자료로 보여주는 정도 이런 정도는 일반 뉴스가 되고요. 포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메인으로 해서 그 사진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간단히 한두 줄 정도 이걸로 해서 그 뉴스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 또는 동영상 뉴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동영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두 줄 정도 보여주는 이런 뉴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뉴스, 포토 뉴스, 동영상 뉴스는 다 똑같이 뭐 입력하는 방법은 다 같은데 여기에서 포토 뉴스를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일반 포토 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 제목은 사진, 나중에 메인 사진을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 국민단체연합 위원회의라고 제가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은 1차 섹션은 뉴스, 2차 섹션은 뭐 경제, 그다음에 3차 섹션 뭐 지정해도 좋고 안 되도 좋고 그냥 뉴스까지만 넣고 경제도 굳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정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이제 좀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그다음에 1차 뉴스, 그다음에 2차 뉴스 섹션, 3차 뉴스 섹션은 그다음에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디폴트,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필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작성자의 이메일은 이것은 제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글을 쓰는 사람 이름이 닉네임으로 들어가는데 뉴스에서는 본인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명이 들어가면서 이 기자에게 메일로 뭔가를 리플라이를 해줄 때, 질문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렇게 메일로 그런 것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목이 또 이제 들어가죠.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기본으로 필수가 들어가고 부제목은 필수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직능단체 임원회의 이렇게 해서 사진을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 대표 이미지는 내가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홈 화면에서 사진들이 이렇게 스크롤이 되어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 스크롤 할 때 그 스크롤이 되는 사진들이 지금 바로 이게 대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메인의 내용은 6월 30일 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하나 지정해서 넣습니다.
사진을 또 넣고요. 그럼 현재 여기까지가 그냥 입력하면 다 됐습니다. 들어간 거고요. 뭐 요약글은 내가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본문에 써 있던 내용을 제가 자동으로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시태그 뭐 이모네미, 뭐 SNS, 블로그, 인플루언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넣어주고 싶은 키워드 넣어주고요. 그리고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든지 기자가 취재에 와서 글을 써가지고 오면 데스크에서 이것을 보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 편집장이 오늘 이 기자가 취재해 온 기사를 낼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관리자 모드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뉴스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회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 뉴스 관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등록 대기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기자가 올린 기사를 봅니다. 어떤 것이 왔었나 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올린 그 기사가 이렇게 등록이 된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들어왔구나. 이건 이제 내용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오케이 이것은 승인을 해주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승인을 하면은 비로소 이게 기사로서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홈으로 가서 봤더니, 음, 빠뜨린 거네요. 이것에서, 주요 뉴스로, 그 다음에, 했더니, 이렇게 직능단체 임원회의라고 하는 조금 전에 썼던 뉴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 이미지로 보였던 것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 있으면 그걸 보게 되고, 아니면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기사들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가서 지우고 이제 나오겠습니다. 시켜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이제 쓰는 겁니다. 이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앱에서 보면 그 맨 아래쪽에 하단에 약간 회색으로 돼서 희미하게 아이콘이 그 네 개가 보일 겁니다. 핸드폰에서 앱에서 네 개가 보이는데 그 네 개 아이콘이 어떤 것이냐면 영상에서 봐야 되나요? 영상에다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한 내용이 있고요. 친구 추천하는 것이 네,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보면 이런 게 보이죠? 맨 왼쪽에 있는 홈, 집같이 생긴 이 홈이고요. 두 번째 것이 커뮤니티, 세 번째 것이 쇼핑몰, 네 번째 것이 친구 추천이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나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가서 내가 추천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초청 화면 중에 추천 아이디가 나의 걸로 바뀌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초청을 할 때, 이 카카오톡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블로그에 입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회원 가입하러 가기 이 막대가 안 보이고 메뉴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여기 회원 아이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이것을 갖다 붙여 놓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링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링크를 만드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그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때 나를 추천합니다. 나에게. 이 클릭을 나한테 나를 클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다.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따로 도와드려야 되고요. 아, 있네요. 그 친구 공유 대상 선택해가지고 친구를 클릭을 하면 맨 위에 내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내 그 프로필 나오죠. 그 프로필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나한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가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어떤 걸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초청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010-2595-4694님께서 당신을 추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회원 가입하러 가기를 딱 누르면 바로 내가 추천한 그대로 해가지고 체크하고 회원 가입 누르면은 바로 추천 아이디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그 추천되어 있는 이 추천되어 있는 거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 추천인 아이디가 안 보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카카오톡에서 보이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PC에서 내가 받아서 이것을 회원 가입하러 가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받은 것이 그 초청에 의해서 제가 회원 가입하러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여기 위에 있는 URL을 딱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기에 지금 저는 전화번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가. 그래서 이 URL을 나 복사를 해서 이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놓고 자, 추천되어 있는 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 넣었더니 내가 초청받은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왔더니 추천 아이디는 있지만 회원 가입하기 이 메뉴가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하러 들어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해온 그 URL을 딱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URL 자체가 아까 회원 가입하러 가기 그 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나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 부분, 이것만 클릭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추천한 그 아이디로 회원이 가입하게끔 링크가 걸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초청한 그 URL을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하루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됩니다. 네, 이걸 한번 쭉 가져다가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가서 제가 바로 그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추천인 코드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복사해 온 것을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원래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카카오톡에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초청하는 메시지 플러스 누가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러 가기 이 아이콘이 떼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것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URL 갖다 붙여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게시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을 읽어보고 여기 갔더니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회원 가입하러 가는 창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용약관 동의 이걸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회원 가입으로 해서 넘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추천 아이디가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바로 추천인 코드를 안 넣고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하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중간에 들으시느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그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준비해 온 이야기들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하시고 저널리 뉴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였죠. 저널리 뉴스의 플랫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 쓰시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이나 기자로서의 글을 쓰시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회원들로 해서 친구를 추천해야 되는데 친구 추천할 때 카카오톡으로 바로 가는 것은 나의 추천인 아이디가 나오지만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블로그에 갖다 붙였더니 아이디가 사라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회원 가입하기 아이콘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내가 추천한 그것을 그대로 클릭을 해서 PC에 와서 내 URL을 복사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딱 붙여 넣었더니 그것을 클릭하니까 똑같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거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되고 있는 그 내용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질문은 나중에 따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